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꽃보다비자 F4 취득을 위한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 과목 중 알고리즘 과목이 배점이 가장 높습니다. 100점 만점에 50점에서 60점을 차지하고 있어 꼭 이해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 강의에서는 기본적인 순서도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이번 시간에는 순서도를 이용해 알고리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강에서는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직선 구조의 순서도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알고리즘의 수행 순서는요. A부터 H 순으로 한 번씩만 수행하고 끝나는 기본적인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시작은 저번 시간에도 배웠죠? 순서도의 시작을 알리는 시작 기호로 알고리즘 수행을 시작한다는 의미죠. 그 다음은 준비 기호입니다. 준비 기호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준비 기호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네, 그렇죠. 변수가 있다고 했죠. 변수에 대한 선언을 하는데요. 변수 A, B, S, H, M 이라는 기억 장소를 사용했다고 선언했죠. 그래서 지금 변수가 몇 개로 선언되어 있죠? 그렇죠. 5개. 5개의 변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출력 기호네요. 입출력 기호. 자, 외부로부터 A와 B 변수에 기억될 값을 입력받는데요. 외부로부터니까 준비 기호에서 A와 B를 입력받는다는 것 같죠? 자, 그 다음에는요, 다 D부터 F까지는 처리 기호예요. 처리 기호. 자, 볼게요. A에 입력된 값과 B에 입력된 값을 더해서 H 변수에 기억시킨대요. 그 다음, A에 입력된 값에서 B에 입력된 값을 빼서 S 변수에 기억시킨대요. 그 다음, A에 입력된 값과 B에 입력된 값을 곱해서요. M 변수에 기억시킨대요. 자,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요. 출력한대요. 종이에 출력한다고 하네요. A, B, H, S, M의 값을 인쇄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 순서도가 다 끝나면요. 시작이 있으면 또 어떤 기호가 있어야 되죠? 그쵸. 순서도의 끝을 알리는 기호, 종료 기호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순서도를 가지고요. 저희 도서에 보면 6페이지에 보면요. 입력값이 들어있어요. A에는 입력값을 10을 줬고요. B에는 입력값 5를 줘서 이 출력값 A, B, H, S, M을 구하는 그런 문제로 돼 있을 거예요. 자, 10하고 5라는 단서만 갖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A도 준비기호 밑에 있는 입력기호, 준비기호에 있는 10과 5인 A가 밑에 입력기호로 왔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A는 얼마가 되나요? 10이 되죠. 그 다음에 B는 5가 되죠. 자, 그 다음에 A 더하기 5는 H값은 얼마인가요? 네, 15가 됩니다. 15. 그 다음에 A 빼기 B는 S값은 5가 되죠. 그 다음 A 곱하기 5는 M은 50이 돼요. 그러면 출력값은 어떻게 될까요? 네, A는 10이라고 했고요. B는 5라고 했고요. H값은 얼마인가요? 15. 그 다음에 S는 5, M은 50. 이 값이 이제 출력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리즘의 기본 순서도를 가지고요. 이렇게 연산을 하지 않아도 값을 출력해낼 수 있는 게 알고리즘이죠. 그래도 조금 이해를 편하게 돕기 위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알고리즘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알고리즘은요. 이번에는요. 반복문을 활용한 알고리즘을 한번 살펴볼게요. 반복문. 여기 보이세요? 지금 여기 화살표 있는 부분. 요게가 아마 반복문이 될 거예요. 반복문. 자, 수행 순서는요. A부터
A부터 종료가 어딨나요? H까지이며 F까지, A에서 F까지는 어떻게 된대요? 네, 반복 구간이래요. 반복 구간. n의 값이요. n의 값이 0부터 10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라는 반복문의 흐름이네요. 자, 그러면 하나씩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순서도의 시작을 알리는 시작기호 나왔네요. 그쵸?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준비기호. 준비기호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변수가 있다고 했죠. 자, 준비기호는 변수에 대한 선언으로 n, 그 다음에 합의 초기값을 얼마로 줬죠? 네, 0을 줬어요. 그래서 n은 0이고요. 합도 0이에요. 그리고 곱배는 얼마를 줬나요? 네, 1을 줬네요. 1. 초기값을 1을 줬네요. 자, 곱에 1의 초기값을 부여한 이유가 있어요. 자, 곱이라는 변수는요. 곱셈을 위한 기억장소이기 때문에요. 1부터 10까지의 수를 곱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만약에 얘네가 똑같이 0을 줬다면은요. 이런 거예요. 0 곱하기 1은 0. 0 곱하기 2도 0. 계속 값은 0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곱에는 1을 줘서 1 곱하기 2는 2.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연산을 할 수 있게끔 곱에는 1을 주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어떤 조건인가요? 네. 여기를 보면 이제 조건기호가 나왔네요. 조건기호. 자, n의 값이요. n의 값이 10인지를 비교한대요. 10인지를. 자, 9까지는요. 9까지 n이 9가 되는 거죠. 1부터 9까지는 아래쪽. 왜냐하면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흘러요. 아래쪽으로 흐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n이 10이라면 조건이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yes로 이동해요. yes로 이동해서 프린트한 후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n이 10이 될 때까지 0부터 10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값을 구하는 거예요. 값에는 합에 대한 값, 그 다음에 곱에 대한 값을 구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처리기호를 조금 더 봐야 되겠죠. 처리기호 보면은요. n의 값을 1씩 증가시켜서 n의 값을 구하고요. 또 변수 합에 n의 값을 더해서 또 합을 구해요. 그 다음 변수 곱에 n의 값을 곱해서 곱을 구하는 그런 처리 기호가 나와 있네요. 자, 모든 게 다 끝나면 시작과 있으면 뭐가 있죠? 네, 끝이 있죠. 그래서 종료 기호가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반복문, 조건이 있는 반복문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고리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연산을 해볼게요.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연산을 하는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합을 구해볼게요. 먼저 합을 구해보겠습니다. 합을요. 자, 아까 단서 뭐였죠? 네, 0부터 어디까지였죠? 네, 10까지 반복되도록 해서 이제 값을 구하는 거였죠. 자, 10이 되면 얼마가 되는지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0, 1, 2, 3, 4, 5, 6, 7, 8, 9, 10. 자, 이렇게 됐네요. 자, n 0부터 1까지 합을 구하면 얼마인가요? 그쵸, 1이 되죠. 1 더하기 2는 3이 되겠죠. 3 더하기 3은 6이 되겠죠. 6 더하기 4는 10이 되겠죠. 10 더하기 5는 15. 그 다음에 15 더하기 16은 21. 그 다음에 7을 더하면 28. 그 다음에 얼마인가요? 36. 그쵸? 그 다음에 또 9를 더하면 45. 그 다음에 얼마죠? 네, 10을 더하면 55. 이렇게 돼서 0부터 10까지 반복해서 조건에 만족해서 구한 답은 5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값이 55가 됩니다. 자, 그러면 곱도 한번 구해볼까요? 자, 곱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곱은요,
아까 초기값을 얼마로 하기로 했죠? 네, 초기값이 1로 부여됐어요. 그래서 합에서는 0부터 시작됐지만요. 곱은 1부터 10까지 반복 수행되는 연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곱은 1부터 10이랬어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됐습니다. 합하고 똑같아요. 문제 푸는 방법은요. 자, 1 곱하기 2는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은 6이 될 거고요. 그 다음은 2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은 5를 곱해서 120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연산이 8 곱하기 9 곱하기 10까지 해서 연산의 값은요. 362만 8,800이라는 값을 구해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합과 곱의 값을 모두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합은 아까 얼마가 나왔죠? 55. 그 다음에 곱은 362만 8,800 이렇게 해서 값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연산을 직접 문제를 풀거나 하면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단위 높아지고. 그런데 이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연산을 한다면 쉽게 반복해서 쉽게 풀 수가 있겠죠. 반복문을 넣어서요. 자, 그럼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지금 보시면 앞에 문제랑 비슷하다는 거를 느끼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앞에를 아마 숙지가 다 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지금 이 문제는요, 앞에 문제와 동일한 문제예요. 그런데 반복문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조금 알고리즘이 심플해졌죠. 자, 그러면 이 반복문이 들어있는 알고리즘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알고리즘의 시작은 똑같아요. 순서도의 시작을 알리는 시작 기호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변수가 있어야 되겠죠. 변수. 자, 변수는 n 합 곱이라고 해서 변수가 3개가 있네요. 그쵸?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n에는 0의 초기값을, 그 다음에 합도 0을, 그 다음에 곱은 1의 초기값을 부여한다고 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바로 아까 앞에서는 어떤 게 있었죠? 네, 조건문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조건문이 없고 반복문이라는 걸로 바로 넘어가게 됐어요. 자, 반복문에 보시면은요. 자, n의 변수 1부터 10까지요. 범위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1에서부터 10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문제를 반복해서 수행하는 거긴 한데요. 근데 앞에서 말했듯이 범위 뒤에는 뭐가 있죠? 네, 그렇죠. 어떤 뭐 증가치라든지 감소치가 있어야 되는데 없을 경우에는 여기 뭐가 생략됐다 그랬죠? 네, 1이 생략된 거랑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자, 1 증가값 1이 생략됐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럼 얘를 구체적으로 풀면 n은 1, 10,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n의 범위는 1부터 10이고요. 증가치는 1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러면은 뒤에 보면은요. 뒤 요 부분이에요. 요 파란 부분 보이세요? 여기서 이제 반복이 되어지는 공간이에요. 자, 반복문 밑에 수행되는 문을 하나씩 볼게요. 변수 합에 n의 값을 더한대요. 변수 합에 n의 값을 더한대요. n의 값은요. 1부터 10까지 계속 증가하면서 합에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합에는 1부터 10까지의 합이 모여요. 그래서 얼마를 구했었죠? 그쵸? 얼마를 구했었냐면요. 깨끗하게 다시 얼마를 구했었냐면요. 55라는 답을 구했었어요. 그리고 변수 곱에는요. n의 값을 곱해요. n의 값을 곱해서 마찬가지로 n의 값이 1부터 10까지 계속 증가하면서 곱에 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구했던 답이 얼마였었죠? 네, 아까 구했던
362만 8,800이라는 값을 이쪽에서 구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반복문을 통해서 다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밑에 보면은 프린터로 기억된 값을 출력해 달라는 기호가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출력이 끝나면 종료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조건문과 반복문을 통한 알고리즘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반복해서 학습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꼭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 공부하시기 전에요. 꼭 다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주셔서요. 복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